자, 홍준표는 그렇고 그러면은 우리 안철수 씨. 사실 안철수는 홍준표보다 더 정치적 스탠스랄까 위치는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자기가 호기롭게 대선 때 국회의원직 내려놓은 것부터가 일단 스텝이 있고 저는 꼬였다고 보는데 현역도 아닌 상황에서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 2등 싸움하면서 보수 재편에 있어갖고 자기가 깃발되겠다 요 전략으로 갔는데 결국에는 20%도 안 되는 지지율을 얻으면서 지금 굉장히 이상해진 상태거든요. 사실은 정계 은퇴의 수순 아닌가요, 이거는? 제가요, 이 시대 참 예언인으로서 몇 년 전부터 예언한 게 있어요. 안철수는 문국현보다는 길게 갈 거다. 문국현 씨는 나왔다가 짧은 기간에 은퇴를 했는데 좀 길게 가면서 결국은 자발적 은퇴가 아니라 타발적 은퇴를 당할 거다. 그런데 지금 한 7년 끌었죠. 뭐 점점 은퇴든 자퇴든 아니다. 조퇴지. 자퇴라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퇴라고 말해야 되겠구나. 네. 조퇴하는 거죠. 김문수와 안철수가 심야에 일요일 날 만나서 회동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바른 미래당으로 같이 갔던 호남계 의원들이 격렬하게 반발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호남권에서는 결국에는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으로 당선시켰던 그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몇 명 안 남은 사람들. 결국에는 바른 미래당도 이제 공중분해 되는 게 초일기에 들어간 것 같고 이미 오늘 유승민 대표는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른 미래당은 이제 공중분해 되는 수술을 바른 미래당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한 30명 되죠. 근데 머리만 있고 손발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기초단체장 단 한 석도 못 냈습니다. 그리고 기초원 광역의원도 거의 뭐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정당으로서 존립 기반이 없어요. 그랬을 때는 걸출한 스타, 당 간판, 차기 주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차기 주자도 안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바른 미래당은 소멸할 것이다. 저번에 우리가 알고 있기에 국민의당 일부와 그리고 바른정당 일부가 합쳐서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진 건데 사무실 당직자들은 그대로 그냥 쓰고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뭘 써요? 그러니까 서로 합쳐지는 게 아니라 당직자들은 여러 정당 중에 가장 많은 숫자 합쳐놓고 보면 결국에는 다시 찢어지지 않겠어요? 아니면은 복잡해지는 게 무주공산이 되버리는. 바른미래당은 분열할 힘도 없어요. 그럼 뿔뿔이 흩어진다? 그렇죠. 그럴 수 있겠군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분열할 그리고 서로 싸움질할 그런 힘도 잃었다. 그러면 안철수 씨가 어제 조만간 거취를 뭐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참 희한한 게 그게 관성인지 타성인지 모르겠는데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고민해보겠다는 거잖아요. 7년 동안 계속 고민만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왜 졌다 그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부족한지 고민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분석이 제대로 안 되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꼭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항상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그 정치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일단 태도부터가. 그분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에 대해서 지도를 받아야 될 분이에요. 저한테 좀 오시면 저도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네. 제가 정청래 의원님하고 이렇게 동등하게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만큼 정치적인 이제 바라보는 수준이 높아졌다는 건데. 상당히 하이 퀄리티가 됐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분은 저랑 비슷해요. 팟캐스트 한 거나 그분이 정치 입문한 거나 비슷한데 발전이 없어. 이게 문제죠. 네. 어쨌든 뭐 홍준표 안철수 이제 반문으로 대표되는 두 정치인의 완벽한 대장에 가깝다. 네. 지금 여기다가 안철수나 홍준표가 어떤 깃발을 꽂을 수 있겠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물러가야 됩니다. 남경필 같은 사람들은 총선이나 보궐선거를 통해서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 네. 건데 이 사람들한테는 어디다가 내가 이 깃발을 꽂아야 될지 물론 홍준표 씨는 이걸 대비해가지고 지금 대구로 지역구로 옮겨놓긴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 만약에 총선 나가면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우리가 후보를 잘 내면 홍준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죠. 홍준표 같은 경우도 저 사람은 이제 보내자 집으로. 그런 것처럼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박지원. 목포에서 지잖아요. 그래서 목포 같은 경우도 우리가 후보를 잘 내면 박지원을 보낼 수 있다. 이런 기운들이 제 주장이 아니라 주변에서 많이 그렇죠.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아니로만 답변하십시오. 홍준표 씨 정계 은퇴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까? 네. 안철수 씨 안 정계 합니다. 은퇴 안 합니까? 네. 이거는 굉장히 도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캐릭터들이 뭔가 이렇게 자기들 내부적으로 어그로를 끌고 있으면 훨씬 더 대학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제 안 나가는 것이 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나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보색 효과가 있거든요. 아,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 저런 사람 부르면 찍지 말아야지. 하고서 관역이 되고 표적이 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한테는 그리 나쁜 일은 아니죠. 자.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분열할 그리고 서로 싸움질할
그런 힘도 잃었다. 그러면 안철수 씨가 어제 조만간 거취를 뭐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참 희한한 게 그게 관성인지 타성인지 모르겠는데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고민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7년 동안 계속 고민만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왜 졌다? 그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부족한지 고민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분석이 제대로 안 되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꼭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항상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그 정치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일단 태도부터가 그분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에 대해서 지도를 받아야 될 분이에요. 저한테 좀 오시면 저도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네. 제가 정청래 의원님하고 이렇게 동등하게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만큼 그냥 끊었죠. 뭐 점점 은퇴든 자퇴든 아니다 조퇴지 자퇴라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퇴라고 말해야 되겠구나. 네. 조퇴하는 거죠. 김문수와 안철수가 심야에 일요일 날 만나서 회동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바른 미래당으로 같이 갔던 호남계 의원들이 격렬하게 반발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호남권에서는 결국에는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으로 당선시켰던 그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몇 명 안 남은 사람들. 결국에는 바른미래당도 이제 공중분해 되는 게 초일기에 들어간 것 같고 이미 오늘 유승민 대표는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은 이제 공중분해 되는 수술을 바른미래당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한 30명 되죠. 근데 머리만 있고 손 발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기초단체장 단 한 자, 홍준표는 그렇고 그러면은 우리 안철수 씨. 사실 안철수는 홍준표보다 더 정치적 센스랄까 위치는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자기가 호기롭게 대선 때 국회의원직 내려놓은 것부터가 일단 스텝이 있고 저는 꼬였다고 보는데 현역도 아닌 상황에서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 2등 싸움하면서 보수 재편에 있어갖고 자기가 기발되겠다 요 전략으로 갔는데 결국에는 20%도 안 되는 지지율을 얻으면서 지금 굉장히 이상해진 상태거든요. 사실 정계 은퇴의 수순 아닌가요, 이거는? 제가요. 이 시대 참 예언인으로서 몇 년 전부터 예언한 게 있어요. 안철수는 문국현보다는 길게 갈 거다. 문국현 씨는 나왔다가 짧은 기간에 은퇴를 했는데 좀 길게 가면서 결국은 자발적 은퇴가 아니라 타발적 은퇴를 당할 거다. 근데 지금 한참 한 정치적이 이제 바라보는 수준이 높아졌다는 건데. 상당히 하이 퀄리티가 됐다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저랑 비슷해요. 팟캐스트 한 거나 그분이 정치 입문한 거나 비슷한데 발전이 없어. 이게 문제죠. 네. 어쨌든 뭐 홍준표 안철수 이제 반문으로 대표되는 두 정치인의 완벽한 대장에 가깝다. 네. 지금 여기다가 안철수는 홍준표가 어떤 깃발을 꽂을 수 있겠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물러가야 됩니다. 남경필 같은 사람들은 총선이나 보궐선거를 통해서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 네. 건데 이 사람들한테는 어디다가 내가 이 깃발을 꽂아야 될지 물론 홍준표 씨는 이걸 대비해가지고 지금 대구로 지역구로 옮겨놓긴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 만약에 총선 나가면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우리가 후보를 잘 내면 홍준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죠. 홍준표 같은 경우도 저 사람은 이제 보내자 집으로. 그런 것처럼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박적도 못 냈습니다. 그리고 기초원 광역의원도 거의 뭐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정당으로서 존립 기반이 없어요. 그랬을 때는 걸출한 스타, 당 간판, 차기 주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차기 주자도 안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바른 미래당은 소멸할 것이다. 저번에 우리가 알고 있기에 국민의당 일부와 그리고 바른정당 일부가 합쳐서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진 건데 사무실 당직자들은 그대로 그냥 쓰고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뭘 써요? 그러니까 서로 합쳐지는 게 아니라 당직자들은 여러 정당 중에 가장 많은 숫자 합쳐놓고 보면 결국에는 다시 찢어지지 않겠어요? 아니면은 복잡해지는 게 무주공산이 되버리는. 바른미래당은 분열할 힘도 없어요. 그럼 뿔뿔이 흩어진다? 그렇죠. 그럴 수 있겠군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